안녕하세요. 최한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구조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좋은 컴퓨터는 아니지만 제 데스크탑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운데 쿨러에 덮여서 보이진 않지만 쿨러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이 CPU고요. 중앙 처리 장치 혹은 프로세서라고도 합니다. 컴퓨터가 동작하는 데 필요한 계산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품이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램, 주기억 장치인데요. 램은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기억 장치라서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보조 기억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옆에 보이는 SSD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예전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줄여서 HDD, 하드라고 불렀던 것이 있었죠. SSD는 그 하드에 비해 훨씬 빠르고 작고 가벼운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GPU, 흔히 그래픽 카드 혹은 비디오 카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많은 부품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메인보드가 있고 전력을 공급해주는 파워 서플라이도 있습니다. 이 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CPU와 기억 장치인데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 데이터는 이렇게 SSD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특정 메모리 주소에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로드됩니다. 어느 시점에 메모리에 로드되고 내려가는지, 그리고 메모리의 어떤 주소에 로드될지는 지난 시간에 배운 운영체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메모리에 로드된 다음 CPU는 프로그램 수행 명령을 제어 장치로 가져와서 해석한 다음 산술 논리 장치를 통해 연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구조입니다.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요. 실행할 명령의 주소나 읽고 쓸 데이터의 주소, 연산 결과값 등의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CPU에 대해서 좀 더 보면 보통 32비트, 64비트 CPU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32비트, 64비트는 데이터 처리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2비트 CPU에서는 레지스터 크기도 32비트라서 메모리 주소 표현 범위도 0부터 2의 32승까지, 즉 0부터 4기가까지라서 32비트 CPU에서는 기본적으로 4GB 메모리까지만 인식이 됩니다. 정수형 인트 데이터도 32비트 CPU에서는 기본적으로 32비트, 즉 4바이트 데이터형이 되고 64비트 CPU에서는 정수형 인트형이 64비트, 즉 8바이트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정보를 보면 3GHz 이런 식으로 클럭 수가 나오는데요. 클럭 수는 초당 몇 번의 진동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초당 그만큼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클럭 수가 높으면 좋긴 한데요. 클럭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비 전력과 발열, 소음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코어의 개수를 늘리는 멀티코어 방식도 같이 개발이 됐는데요. 코어가 2개면 듀얼 코어, 4개면 쿼드 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럭 수가 3GHz의 듀얼 코어 프로세서라면 초당 30억 곱하기 코어 수 2개 곱하기 2에서 60억회의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컴퓨터 구조와 CPU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런 CPU 중심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은 존 폰 노이만이라는 수학자가 제안한 방식인데요. 이 컴퓨터 구조는 현재까지도 컴퓨터의 기본 설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노이만의 설계를 반영하여 1950년에 만든 컴퓨터 에드박인데요. 에드박은 이진수를 이용하여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고 오늘날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신개념을 탄생시킨 1세대 컴퓨터입니다. 물론 이 에드박 전에도 컴퓨터는 있었죠. 이 사진은 1946년에 만들어진 애니악입니다. 제가 배울 때는 이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라고 배웠었는데 1942년에 개발된 어토노스프 베리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라는 미 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1943년에 만들어진 콜로서스라는 컴퓨터도 있었습니다. 군사기밀이라 오랫동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암호기계로 교신을 했었는데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의 설계를 기반으로 콜로서스라는 연산 컴퓨터를 만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국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초창기 컴퓨터는 이렇게 진공관을 이용하다 보니 부피가 엄청 컸었는데요. 진공관은 진공의 공간에서 전자의 운동을 조종함으로써
신호를 증폭하거나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0,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1, 이렇게 0과 1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컴퓨터는 0과 1 두 가지로 모든 수를 표현을 하고요. 0과 1 두 개의 숫자만을 이용하는 수체계를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바이너리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10개의 손가락으로 셈을 하다 보니 십진법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십진법 수와 이진법 수를 간단하게 표로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16진수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0부터 9까지는 동일한데 10부터 15까지는 16진수에서 A에서 F까지로 표현을 하고요. 16은 자릿수가 올라가니까 16진수 1, 0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는 16진수를 구분하기 위해 앞에 0x를 붙여주고요. 이렇게 0과 1 두 가지 정보를 나타내는 정보의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바이너리 디지트의 약자고요. 1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의 8승, 즉 총 256가지의 정보 표현이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1kB는 2의 10승인 1024바이트, 1메가바이트는 1024kB, 1GB는 1024MB, 1TB는 1024GB 됩니다. 진공관 설명드리면서 이진수와 비트, 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진공관을 사용하다 보니 컴퓨터의 부피가 엄청 컸었는데요. 윌리엄 쇼클리 등에 의해서 현대 소형 컴퓨터 기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가 개발됐고 2세대 컴퓨터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컴퓨터가 군사용에서 대중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3세대부터는 집적 회로가 나오는데요. 집적이라는 한자말 그대로 모아서 쌓는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integrated, 통합된 이라는 뜻입니다. 트랜지스터 등의 전자 부품들을 작은 반도체 속에 하나의 전자 회로를 구성한 것인데요. 신용카드에 있는 이 칩도 IC 칩입니다. 직접 회로는 기능에 따라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램이나 SSD 같은 기억 장치이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계산, 변환하는 등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CPU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컴퓨터 구조고요. 미래의 컴퓨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꿈의 컴퓨터로 불리는 양자 컴퓨터도 있는데요. 슈퍼컴퓨터보다 1억 배 이상 빨라서 다양한 분야 발전을 이끌 차세대 컴퓨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가 비트였다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여러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정보 단위를 사용합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HP 주도로 AMD, ARM, IBM, 델 등의 세계적인 반도체, 메모리, 서버 업체들이 구성한 젠제시라는 컨소시엄도 있는데요. 기존 CPU, 램, 스토리지 형태의 CPU 중심 컴퓨터 구조에서 비휘발성 대용량 고속 메모리를 개발하여 메모리 중심의 컴퓨터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 구조에 대격변이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컴퓨터 구조와 역사까지 다루다 보니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